우리 지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고객에게 숫자를 10개 입력을 받아가지고 배열에 넣는데 배열 문법이 사용이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된다?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공부를 했고, 우리 포인터 문법과 배열 문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배열 문법이고 이게 포인터 문법이야.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주소로서 사실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RR의 인덱스 번호 1번에 주소랑 뭐랑 같아요? ARR에 플러스 1 한 거랑 똑같죠? 이 ARR이 주소값이었잖아요. 어떤 주소값? 우리 요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그 배열명으로 포인터 변수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포인터 변수는 인덱스 번호 0번의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주소값에 플러스 1 한 거랑 요거에 대한 주소를 알아내는 거랑 똑같죠?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요 주소값 알려줘. 여기 알려줘. 라고 하는 것과 AR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죠? 여기서 플러스 1 해줘. 랑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네. 얘랑 얘랑 같네. 이것만 알면 사실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보면은 요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푼 문제였었죠. 자, 이게 뭐예요? int ARR 10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정수 담을 공간 10개 만들 건데 그 이름을 배열 이름을 ARR이라고 할 것이며 반복문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덱스 번호 0번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까지 돌리겠다라는 건 거죠. 0, 1, 2, 3, 4, 5, 6, 7, 8, 9. 자, 그럼 이 친구들은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며, 자, 우리 변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변수에는 뭘 저장을 하겠대요? i 플러스 1을 하겠대요. 자, 우리 0 플러스 1 해가지고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출력될 때 몇 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0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반복문 도는 거에서 플러스 1 해서 그 값을 출력을 해줄 예정이며, 자, 우리 스캔F라고 하는 친구, 얘랑 똑같죠? 자, 스캔F라고 하는 친구는 입력을 받는 친구인 건데, 자, 입력 받겠다. 자, 요 앞에가 뭐였어요? 콤마를 기준으로 콤마 앞이 나 어떤 거 입력 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 정수 입력 받을 거야 라고 한 거고, 이 뒤에는 뭐다? 주소 값을 넘겨줘야 되는 건데 어디다가 넣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ARR에 그 i번째 주소에다가 그 숫자를 입력해줘. 자, 이거 지금 배열 문법으로 작성된 건데 우리 조건이 뭐였어요? 배열 문법 이용하지 마 였었으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이거랑 똑같이 바꾸려면 ARR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얘랑 같은 게 뭐다? ARR에 i번째의 주소 얘랑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문법 이용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받는 그 프로세스였고요. 여긴 이제 뭐예요?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i는 0부터 어디까지? 얘도 역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까지. 0, 1, 2, 3, 4, 5, 6, 7, 8, 9 하나씩 증가를 시켜 나갈 예정이고, 얘도 역시 몇 번째 입력받은 숫자인 건데 0번째부터 시작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숫자 하나 출력할 거고, 자, 뭐 출력한대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노였고, 두 번째 거는 그 AR이 갖고 있는 그 값, 여기서 저장한 그 숫자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자, 얘는 지금 배열 문법이니까 우리가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R에 i번째 AR에다가 그 i만큼씩 그 계속 값을 더하고 걔에 대한 뭐를 하겠다? 주소값을 이렇게 하면 주소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왜? 스캔F에는 우리 짜장면 어디다 입력한다? 주소값을 알려줘야지 걔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엔 주소값이 입력이 되고, 얘는 그 주소값을 찾아가야지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연산다? 요거죠. 자, 그래서 얘랑 같은 거는 뭐다? ARR의 i다.
자,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 진짜 되는지 실행시켜보면, 자, 1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입력받은 대로 숫자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스캔F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요 밑에 에러 메시지로 막 언더바 SRT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우리 얘 경고 무시해줘 라고 해가지고 요거 정의하겠다 샵 define 이거 오늘 공부할 겁니다. 샵 define해서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 여기서 스캔F에 대한 것도 에러가 난다 라고 하면은 스캔F 언더바 S까지 해서 붙여서 실행시켜 주시면은 에러 메시지 다 사라진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네, 제가 입력한 대로 값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변수라고 하는 친구는 그럼 뭐예요? 포인터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변수를 배우면서 배운 게 또 뭐 있어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고, 자료형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죠? 인트, 뭐 플로엣, 뭐 캐릭터 등등등. 자, 그리고 우리 변수의 특징 또 뭐가 있었어요?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라는 특징 있었고, 자, 그리고 조건문도 우리가 보면은 조건문은 뭐뭐 있었어요? if문이라고 하는 것과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 있죠. 자, 우리 if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을 하죠? 조건을 자유롭게 지정할 때.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을 해요? 값이 정해진 경우에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if문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사용했어요? if 하고서는 여기에 조건식 들어가고, 여기 조건식이 3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그 외의 조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요? else, 그 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건식이 따로 붙지는 않고, 그 위에 if문에 있는 그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실행을 했습니다. 다 배운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건식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게 딱 얘는 지금 50대 50인 거잖아요.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그 두 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뭐 있어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럴 경우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뭘 사용을 했어요? 허리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허리 부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else, if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건식을 달아줬고, 여기도 조건식이 참 1 경우 실행할 문장이 왔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int a는 1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뭐가 된다? 양수죠? 그러니까 printf 양수입니다. 그리고 else if 여기는 뭐다? 우리 0인 경우에 얘는 같다 표시죠. 우리가 요 는연산자가 딱 하나만 있을 경우엔 대입연산자여가지고 왼쪽 공간 대입연산자 값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하는 친구였는데,
요 두 개가 붙으면은 비교연산자 같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a와 0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다? 0입니다. 자, 0도 아니고 0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얘는 그 외의 조건들, 얘네 두 개가 다 거짓일 경우에는 음수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하실까요? 아마 김기영 강사님하고 같이 했었을 텐데, 그쵸? 자,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 얘도 공부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네. 그 스위치 케이스문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스위치 하고서는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하고 걔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작성을 했었죠. 케이스 뭐 1. 자, 케이스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printf 1입니다. 사실 얘도 탭을 쳐가지고 하나 넣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2. 그러면은 얘는 2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다 이러면은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else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printf 그 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a 값이 1이면은 1입니다. 출력. a 값이 2면은 2입니다. 출력. a 값이 1과 2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외의 값이라고 하면 그 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 그냥 실행시키면은 분명히 문제 일어날 겁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쵸. 브레이크문이 없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다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캔F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얘만 잠깐 죽여놓고 알아서 지금 해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 외입니다. 지금 10이라서 요 1, 2번을 타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얘가 만약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입니다, 2입니다, 그 외입니다. 세 개가 다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나는 하나만 나오길 바랬는데 얘네들이 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강제적으로 탈출을 할 수 있게끔 브레이크라고 하는 친구를 걸겠다. 얘가 강제 종료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걸면은 하나만 출력을 하고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왜? A는 현재 1이니까 1 찾아가고 실행하고 브레이크네 탈출해. 근데 이 친구가 1에는 없고 2에만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1입니다, 2입니다 까지 나오고 탈출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들이 딱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만 끊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브레이크를 꼭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건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조건문들도 배웠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 다음 또 배운 게 뭐 있어요? 지금 계속 사용했던 반복문. 좀 빠르죠? 빠른 이유는 이미 다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자, 반복문은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기 위해 이제 반복문을 배웠었고 우리 반복문 총 3가지 있죠. 뭐뭐뭐, 포문,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 근데 포문, while문, do while문 중에서 do while문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바로 그냥 탈출하죠. 한 번도 실행 안 시키고. 근데 우리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하고 탈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하며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확인 전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하고 반복을 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 계속 사용했는데
조건식, 아니죠.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그리고 증감, 그리고 여기가 반복 실행할 문장이었죠. 자, 우리 포문, while문, do while문 상관없이 반복문은 총 3개는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뭐? 초기값, 조건식, 증감. 얘네들은 다 들어가요. 왜? 자, 우리 while문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초기값, 그리고 while, 조건식, 그리고 조건식이 3일 경우 반복 실행할 문장.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증감이 들어가 줘야겠죠. 증감이 위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안에 증감이 들어와야 되긴 합니다. 안 그러면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그럼 do while문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그러니까 do 하고서는 여기에 반복 실행할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while 하고서는 조건식이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그림만 보더라도 얘는 초기값 조건식 만족하면은 반복 실행하고 증감시켜. 그러고 그 조건식 참이라면 다시 또 반복시키고 증감시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1, 2, 3, 4. 이거를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초기값, 조건식, 반복 실행할 문장, 증감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반복문도 공부했었지 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또 뭐 있어요? 함수 배웠었죠, 우리 시험원 1에서 지금 배운 거 다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수. 얘 어떨 때 사용했어요?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냥 재사용하려는 경우. 자, 우리 함수 정의할 때 함수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요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나요? 아니면은 메인 함수 밖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나요? 그쵸? 함수 정의는 무조건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메인 함수도 함수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메인 함수 밖에서 진행이 된다. 자, 그럼 함수의 호출은? 안에서 진행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정의는 어떻게 했어요? 메인 함수 밖에서 요 앞에 리턴 타입 보고 함수명 그리고 여기 만약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4개 변수 자리 와야 되고 그리고 요 안에 재사용할 코드 작성이 되며 만약 리턴을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환할 값을 여기다가 리턴해서 해주시면 됐었죠. 얘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진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리고 얘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int, add 이런 함수 만들고 내가 만약 값을 받겠다. 최소한의 값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받을 변수 공간 만들어 놓고 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 받은 거를 2개를 더해가지고 리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했었죠. 그리고 이 정의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했어요? 요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명 괄호 열고 닫고 우리 함수 호출을 할 때는 무조건 괄호 열고 닫고 해야 되고 여기다가 값을 실어 보냈었죠. 자, 지금
두 개의 값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몇 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4, 5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출력하는 친구가 없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값으로서 사용을 해서 printf 출력을 하겠다. 뭐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되겠죠. 그 더해진 값이 이렇게 9. 자, 그래서 우리 변수,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공부했고 그리고 함수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거, 오늘 복습 한번 했던 거 뭐였어요? 포인터. 포인터는 뭐였다? 포인터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였었고 우리 요 친구는 주소 연산자, 이 친구는 값에 접근하는 접근 연산자였었으며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은 주소에 있는 값을 꺼내주는 친구.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자료형의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배열 이름 자체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값을 찾아다닐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배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내용을 모르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 배열을 훼손하는 change 함수 요 친구를 풀어볼 텐데요. 배열을 훼손하는 change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뭐냐? 배열의 포인터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건 건데 우리 요 x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자, 지금 얘 보면은 정수 공간 두 개 만들어서 그 이름을 x라고 붙여놨고 그 공간 1번에다가는 100을 집어넣었고 그 두 번째 공간에다가는 200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딱 이 한 줄만 보고서 그럼 x 배열명은 자동적으로 그 x 0번째 요거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거를 이제 연산으로 풀어서 쓰면은 요거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자, 그리고 요 x의 타입은 뭐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다라는 겁니다. 얘를 토대로 우리가 change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x 0번째 값이 100, x 1번째 값이 200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이 change 함수를 탔을 때 이 값이 200과 400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change 함수에 어떤 요 x에 대한 값을 보내줘야 할 거고 그 값을 받는 공간이 여기에 작성이 돼야 하며 그리고 여기서 그 값을 수정을 해서 여기서 출력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열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배열을 만들려고 하느냐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은 두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번에 초기화 시킬 수 있죠. 배열을 만들자마자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값은 65, 두 번째 값은 72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 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 수정하기 전이니까 스코어에 0번째 공간에 있는 값 데리고 오고, 스코어에 1번에 있는 값 데리고 와줘.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당연히 65, 72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저는 함수를 타서 그 함수가 요 값들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자, 그래서 우리 함수가 있어야 될 테니까 여기에 뭔가 있어야겠죠. 리턴 타입 따로 없을 예정이니까 보이드로 이제 형식만 맞춰두고 수정하는 친구 C라고 해볼까요? 자, 구성만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 밑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저 함수, 지금 정의해놓은 함수를 부르고 싶어요. 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면 돼요? 함수명으로 부르면 되죠. 자, 그래서 C 해놓고 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함수 호출한 겁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스코어에 대한 점수가 65, 72였는데 100점, 100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한 정보를 어쨌든 넘겨줘야지 여기가 바뀔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우리 값을 넘기면은 함수 타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요 수업 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방식?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는데 우리 값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값을 복사해서 함수에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조에 의한 호출을 이용을 해서 주소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원본 값을 훼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훼손을 하려고 하면은 주소를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고, 얘도 역시 주소를 보내줘야지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훼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 이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보낼게. 어떻게 보내면 돼요? 얘에 대한 주소값 뭐죠? 우리 공부했는데 배열명은 뭐라고 했어요? 배열명은 배열의 0번째의 주소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 배열을 만들게 되면 포인터 변수가 배열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걔에 대한 첫 번째 0번째의 주소를 갖고 태어난다. 내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그래서 배열명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 배열명은 뭐예요? 0번째의 주소겠죠? 이 주소 어떻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스코어 주소값을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도 되고 이렇게 보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주소값을 보내야지 이 원본 데이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주소값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와야겠죠. 자, 그러면 그 공간이 뭐예요? 그쵸. 요 자료형 붙여서 오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얘도 똑같이 스코어로 맞추시던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주소값을 찾아가서 그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첫 번째, 배열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포인터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 포인터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코어에 그 지금 갖고 있는 값 찾아가가지고 걔를 100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얘랑 이제 같은 게 뭐다? 배열 문법으로는 요거랑 같죠? 그쵸? 얘랑 얘랑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쓰면은 요거랑 같은 건 거고.
자, 그러면은 플러스 1도 똑같겠죠. 얘를 하나 더해서 이렇게 해서 뭐 값을 200으로 수정을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도 되고 배열 문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얘네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 하나만 둘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정 후 점수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함수 타가지고 바꾼 대로 값이 100, 200으로 잘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이 예시 들어드렸으니까 어떤 문제 풀 수 있어요? 요 문제 풀 수 있어야겠죠. 지금 같은 내용인 거니까. 자,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배열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공부했고,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값을 참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복사본을 이제 가져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원본 데이터를 훼손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주소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요 물음표 안에는 요 x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야 될 텐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배열명은 뭐다? 요 x의 0번째 주소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x의 값을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내면 돼요? x의 0번째의 주소라고 이렇게 보내도 되죠. 근데 다만 얘보다는 뭐가 좀 더 쉬워요? 뭐가 좀 더 가독성이 좋아요? 얘가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대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주소를 보냈으면은 이 친구는 뭐가 와야 돼요? 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와야겠죠. 우리 x라고 하는 친구, 얘는 뭐랑 같다라고 했어요? 타입이 int 별이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x라고 하는 친구를 주소값을 받으려면은 요 공간은 요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변수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p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요 지금 p라고 하는 공간에는 x 0번째 주소값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얘 수정되나요? 안 되죠. 지금 여기에는 x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지금 그 x의 주소값을 뭘로 받은 거예요? p라고 하는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바꾸게 된 거고요. 40과 20으로. 이게 아니라 나는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값 찾아가서 그 값을 200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다? P에다가 0을 더해서 걔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 그리고 얘랑 이제 유사하게 요거를 이제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셨어도 정답이고, 요렇게 작성하셨어도 정답이고, 아니면은 요렇게 작성하셨어도 정답입니다. 자, 어쨌든 값이 잘 변경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값을 잘 받았고 잘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정답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배열의 포인터도 이용을 할 수 있구나, 함수 원본 수정도 가능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헷갈리는 개념인데 우리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열 포인터라는 거.
우리 우선 첫 번째 복습. 배열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배열 이름은 뭐랑 같다? 배열의 0번째의 주소와 같은 의미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얘 코드가 성립이 된다. 자, 우리 요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는 포인터인 거고 걔는 그 스코어의 첫 번째 값을 가리키게 하는 친구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배열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자, 배열 포인터는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배열 자체를 통째로 가리킨다라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껏 만들 때는 int p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x의 주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그 배열의 값을 하나를 가리키게 되는, 결국에는 int 값 하나를 가리키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int 5개짜리 배열을 하나 가리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괄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P가 이렇게 아니고, 자, 우리 요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가 값 하나, 요 스코어의 0번째 주소에 대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요 친구는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요 P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그냥 ARR의 주소와 같다라는 거. 얘로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포인터 5개, 얘는 포인터짜리 2개짜리의 지금 배열인 거죠. 아까 전에 제가 5개라고 썼을 때는 5개짜리 배열인 거고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하나 들어볼게요. int arr 5 1, 2, 3, 4, 5.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포인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int 별 해서 p 해놓고 얘가 arr이랑 같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 arr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랑 똑같았었어요? arr의 0번째 주소랑 같았었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printf%d 해서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뭐가 출력이 되나요?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1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포인터는 원소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럼 배열 포인터는 뭔데? 라고 하면 얘는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t 괄호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얘는 뭐랑 같느냐? 그 배열에 대한 주소를 갖게 되는 건 거고, 배열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int 5개짜리 배열을 가리킨다. 자, 지금 요 P라고 하는 친구는 int 값 하나를 가리킨다. 그리고 P1은 뭘 가리킨다? int 5개짜리 배열을 가리킨다 라는 거.
자, 그래서 P1은 int, P는 int, P1은 배열 전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출력을 할 때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느냐? 자, 그 P1이 갖고 있는 그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걔에 대한 0번째를 출력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야지 1이 출력이 될 수 있어요. P1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뭐다? 요 ARR의 주소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 넣어보면은 얘네 두 개 상쇄되면은 ARR의 0번째 값을 출력하라는 거구나 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얘랑 다 같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게 뭐다? 배열 포인터다 라는 거 하나씩 쪼개서 보면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얘 괄호를 안 치게 되면은 또 뭐부터 가리키느냐, P1의 0번째 걔를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괄호가 꼭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열 포인터가 왜 사용이 되느냐, 2차원 배열을 공부를 할 때 그 열에 따라서 행과 열을 찾아가려면은 요거를 알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유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P라고 하는 친구, 얘는 그 책장 안에 한 칸을 가리키는 애라고 한다면은 요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책장 전체를 가리키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주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좀 다르고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포인터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2차원 배열 함수를 전달을 할 때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배열 묶음하는 그런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 만약 요 3이라고 하는 친구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1이 가리키는 3은 인덱스 번호 0, 1, 2니까 2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3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친구는 요 하나를 가리키고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int 5개짜리 배열 하나를 가리켜서 요 P1의 그 찾아가는 이 친구가 실제 배열인 거고, 그거에 대한 요 i 값, 요 5, 4, 3, 2, 1 요런 친구들이 그 i 번째 요소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배열 포인터에 대한 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하고 이름이 조금 유사한 친구가 있어요. 포인터 배열입니다. 자, 우리 배열 포인터는 뭐라고 했다? 배열 전체를 가리킨다. 자, 근데 포인터 배열은 자, 얘는 여러 개의 주소, 즉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껏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나 정수 5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R이라고 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주소값을 5개 담는 그런 배열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에 자료형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주소 담는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별표 붙여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요 ARR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주소를 담는 공간 5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배열 포인터 배열 요 차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서 ARR 1번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어떤 주소값이 들어가야겠죠? 왜냐? 얘는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R1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변수 3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요 인덱스 번호 0번에다가는 3개만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얘는 내가 A의 주소를 넣겠어. 그리고 그 1번째 공간에다가는 B의 주소를 넣겠어. ARR1에 세 번째 공간인 인덱스 번호 2에다가는 C의 주소를 넣겠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그 배열은 포인터 배열이다 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 만약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rintf 어떻게 출력하면 됩니까? 그 ARR1이라고 하는 거 걔 몇 번째 거 가지고 올 것인지 뭐 0번째 아니면은 1번째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이 걔네들에 대한 각각의 원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보면은 얘 10 잘 들어갔네, 잘 출력이 됐네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A의 주소가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건 거고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요거인 거잖아요. A의 주소. 그쵸? 그래서 얘네 2개 없애면은 상쇄되면 결국에는 A 값이 뭐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type def하고 defin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type def하고 샵 define, 우리 샵 define 어디서 봤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샵 define 해가지고 underbar srt secure no warnings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요 샵 define은 단순 치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결하고 가독성 좋게 보기 위해서 그냥 얘는 이거 컴파일하기 전에 단순 문자열을 치환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위에다가 샵 define 나 정의하겠어. 뭘 정의할 건데? 이러면은 나는 앞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printf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 얘 우선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 원래는 요 printf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야지 출력이 되고 제가 한국어로 출력 이렇게 한다고 출력 안 되죠. 이거를 쓰기 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출력이라고 쓴다라고 해서 얘가 출력이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출력이라고 글씨 나오는 거 그냥 다 printf라고 바꿔줘. 단순히 문자를 다 치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 실행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보면은 문제없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얘 원래는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은 출력이 뭔데 이럴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얘 출력이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겠다? 단순히 문자열을 치환을 시켜서 앞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글씨 보이면은 다 printf로 바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얘는 결국에는 printf라고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 샵 define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샵 define은 우리 뭐 파이 같은 거 있죠. 3.14 뭐 1592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국어가 아니죠. 영어로 뭐 파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걔가 그냥 다 3.14, 159 숫자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건 거고, 그런 거 말고도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값을 우리가 배열 같은 거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맥스 값 같은 것들을 지정을 많이 해놓습니다. 100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배열을 만들 때 여기다가 맥스 값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결국 뭐예요? 100 이거랑 똑같은 건 거죠. 자, 근데 이 코드들이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여기서 맥스 값이 원래 100이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 150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 배열을 다 바꾸게 되면 150, 150, 150 이러면서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값만 내가 150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은 맥스라고 사용했었던 그것들은 싹 다 15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반복되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상수값 아니면 뭐 수식 요런 거 문자열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 샵 define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type def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type def는 뭐냐? 얘는 단순한 문자열 치환이 아니라 자료형의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type def 쓰고 이 뒤에 뭐가 오느냐? 진짜 자료형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unsigned int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 뭐예요? 부호가 없는 정수를 저장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음수 없이 다 정수로 해서 원래는 int가 21억, 마이너스 1억, 21억 이렇게 저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42억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unsigned int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근데 이 unsigned int가 너무 길어. 그냥 u 붙이고 int라고 할래. 자, 우리 사실 uint라고 하는 거 자료형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만약 이게 정의되지 않고 그냥 uint로 a는 10 이렇게 저장해줘. 이러면 문제 생길 거예요. 자, 얘 없앤 다음에 실행해보면 uint가 뭔데 너 int를 uint로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unsigned int형을 uint라고 하겠어 라고 지금 정의를 해놓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문제없이 오류 안 뜨고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치환이긴 합니다. 자료형을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료형의 이름을 붙여주는 친구가 type def, 단순한 치환이 샵 define. 이해되실까요? 여기다 좀 나열을 해드릴까요? 샵 define은 단순한 치환 그리고 type def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자료형의 이름 붙이는 거. 자, 우리 수업 페이지에다 기재해 놨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샵 define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치환이며 type def는 자료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였다?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거. 우리 샵 define 뒤에는 우리 세미콜론 붙나요? 여기 지금 제가 붙였나요? 안 붙였죠? 자, 근데 우리 type de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뭘 붙였어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걸 붙였죠? 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자꾸 type def에다가는 세미콜론을 빼고 샵 define에다가는 붙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요 두 개 차이. 샵 define은 단순 치환,
타입 df는 자료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래서 뭐 얘도 나는 int도 이렇게 길게 쓰기 힘들다. 그냥 앞으로 i는 int야. 이렇게 해도 사실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헷갈리겠죠. 나도 i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형에다가 이렇게 별명 붙여주는 친구 타입 def. 그리고 사실 저희가 나중에 구조체라고 하는 것도 배울 예정입니다. 구조체에서도 내가 맨날 이거 쓰기 너무 힘든데 이러면은 그 구조체도 간결하게 사용할 때 타입 def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차이를 꼭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나갈 예정이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요 타입 def하고 define을 잘 이해를 했는지 세로 고침에서 보면요. 자, 우리 C 언어에서는 true라고 하는 것과 false라고 하는 불린 타입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참을 뜻하는 것과 거짓을 뜻하는 거를 우리 C 언어에서는 숫자 1, 0으로 구분을 해서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가지면은 false라고 하는 것과 true라고 하는 것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 true, false의 그 변수 타입을 해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은 상수 true, false와 지금 변수 타입 부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수부터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우리 앞으로 true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조건식에서 참을 뜻하는 숫자가 뭐였어요? 1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true가 나오게 된다면 걔를 다 1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정의하겠다. 샵 define 뭘 정의할 건데? 앞으로 true라고 하는 친구는 1이라고 다 바꿔버릴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또 뭐를? 이제부터 false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걔를 다 뭘로 바꾸겠다? 우리 거짓을 뜻하는 거는 숫자 0이었었죠? 자, 그걸 이제 정해주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 샵 define 나 정의할 건데 뭘 정의할 건데 false라고 하는 친구는 앞으로 0이라고 보려고.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타입 에러야. 부울이라고 하는 타입은 C 언어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부울 타입을 만들어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새로운 타입 부울을 만들 예정인데 자, 우리 부울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false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 false는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0과 1 이런 거 저장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면 될까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가 부울 타입이 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울을 int 취급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나요? 새로운 타입을 지정하겠다. 자, 타입 define인 겁니다. define에서 3개 따가지고 와서 def인 거예요. 나 새로운 자료형 타입을 만들 거야. 해서 샵이래. 타입 define, 타입 def 해가지고 어떤 걸? 앞으로 부울이라고 하는 친구는 int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순서는 뭐다? 쉴 때 있는 자료형이 앞에 오고 그 뒤에는 내가 새로 이제
별칭으로 바꿔서 부르려고 하는, 치환하려고 하는 그 명칭이 와야 하며, 타입 def 같은 경우에는 꼭 뒤에 뭐가 붙여줘야 된다? 세미콜론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샵 define은 붙지 않았으나. 자,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은 에러 없이 잘 나오죠. 자, 소스 코드 보게 되면은 메인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자, 우리 bool이라고 하는 거 결국엔 이게 뭐다?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거죠. 자, int 타입으로 해가지고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친구가 false를 저장을 할 건데, 이게 문자열 false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0을 저장을 한 상태인 거죠. 바뀌어 있으니까 얘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싹 다 true라고 보이는 애들은 1, false라고 보이는 친구는 0으로 바꾸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is even이라고 하는 친구를 돌렸는데, 얘 반복문 뭐였어요? 조건. while 반복문에 요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조건이 지금 뭐예요? false인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 숫자 0이면은 얘 실행하나요? 실행 안 하죠.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우리 while문을 실행을 하니까 얘 실행 안 하고, 얘도 역시 0이니까 실행 안 하고, 우리 true 같은 경우엔 뭐예요? 1이니까 얘 조건식 참이라 실행하겠죠? 자, 근데 한 바퀴를 돌리는데, 자, 지금 봤더니 printf 출력해달래요. true는 1이다. 그래서 출력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뭐래요? 브레이크. 너 이거 강제 탈출해. 탈출하고 while 반복하겠다. 어떨 때? is even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false하고 같으면. 자, 우리 is even 뭐였어요? false였죠? 자, 이 false는 뭐였어요? 0이었죠? 0과 0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서 얘 실행해보면은 printf is even은 0이다 해서 출력하고, 얘도 역시 강제 종료당해서 브레이크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문자에 대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문자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면 요 아래 문자열이라고 해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 클릭해보면, 자, 요게 지금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대문자 A라고 하는 친구를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얘가 사실은 뭐냐면 숫자예요. 우리가 문자도 내부적으로 컴퓨터 안에서는 숫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형이 무슨 타입이었어요? 문자 타입이었었잖아요. 걔도 사실은 내가 A 하나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지만 요 안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 97이라고 하는 정수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시켜놓은 표가 뭐다?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개만 알아두면 되는데, 대문자 A가 10진수로는 65고요. 소문자 A가 10진수로는 97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문자를 출력을 하려고 해요. 여기 뒤에서 그냥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문자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했어요? printf, 나 문자로 출력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 A가 출력이 됐었죠. 근데 나는 이거를 문자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정수로 출력하려면은 서식지정자 뭐죠? 그쵸. 자, 그래서 %D로 해서 요 A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가 나오냐? 65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띄용하죠. 65? 어디서 나온 건데? 우린 근데 방금 배웠죠. 뭐다? 매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수 65가 문자로서는 대문자 A구나. 그러면 우리 소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97을 문자로 한번 출력해 보라고 할까요? 자, printf %c 문자로 출력해줘. 뭐를? 97을.
자, 실행해보면 어때요? 문자로 변환을 해서 소문자 A로 지금 출력해준 거 보이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아, 결국에는 문자도 숫자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소문자 A부터 Z, G까지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 한번 출력해 주시겠어요? 문자로서 여기에서 A부터 Z, G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A부터 Z까지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어요? 97이었죠? 자, 얘는 97 그리고 요 ZG는 그쵸 122죠. 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뭘 하면 돼요?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왜? 문자는 사실 정수니까.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i가 지금 현재 97인 겁니다. 그래서 97부터 어디까지? 123까지 이러면은 122까지 출력을 하겠죠. 왜? 갖다 표시 안 했으니까. 아니면은 갖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출력을 할 거고 printf %c 나 문자로서 이 정수값들을 출력을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고 여기다가는 반복문돌 변수 i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도 A부터 Z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분할을 좀 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int i가 저렇게 문자로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문자 하나는 요 헛다운표로 꼭 담아야 됩니다. 문자 열은 쌍따옴표인데 문자는 헛다운표예요. 자, 그래서 나는 A부터 어디까지? G까지 가고 싶다.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출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다 대대대대 이렇게 돼 있고서는 A부터 G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 뭐 또 가능해요? 반복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A부터 G까지 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int i는 0부터 int i는 어디까지? 우리 아까 26 더했었으니까 26 이렇게 해놓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킨 다음에 printf %c에서 나 문자로서 출력을 할 거다. 뭐 출력할 건데 이러면은 a라고 하는 그 문자 숫자에다가 더하기 i의 값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0 더해질 거고 1 더해지면은 b가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a부터 g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문제 없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문자도 내부적으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타입이 실제로는 정수로 저장이 되고 A는 97, B는 98,
C는 122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맷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 %C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캐릭터형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문자를 출력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대문자로 이렇게 해줘도 잘 출력이 되겠죠. 그 숫자만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